언제부턴가 피부를 뒤덮은 붉은 반점들.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기는커녕 더 심해지고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수시로 간지럽다 보니 그 점이 제일 힘들고 다른 사람들한테 손을 보여야 되니까 그때 저는 되게 많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당당하게 외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내 자신감이 자꾸 줄어들죠. 남한테 얼굴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돼가 제가 다니겠어요. 못 다니죠. 해를 벗고 이제 알러지가 생긴 거예요. 등 부위랑 팔이 너무 가려워가지고 살로 진짜 도려내고 싶을 만큼 가려웠어요. 평범한 일상을 무너뜨리는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걸까요? 네, 한방피부과에서는 일단 체질 개선, 그리고 해독 치료, 또 면역력을 강화하는 이제 그런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들께서 이제 몸이 많이 덥다거나 뭐 땀이 많이 난다, 또 화가 많다, 또 몸이 많이 냉하다거나 뭐 혈액순환이 안 되고 이제 손발이 차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체질 개선의 관점에서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다 혹은 또 진이 많이 빠졌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면역을 보충해주고 좀 기혈을 보강해주는 치료를 해야 가려움증이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랜 고민에서 벗어나는 방법에는 환자 개개인의 체질에 주목하는 한방 치료가 있습니다. 몸 전반의 상태를 살펴봄으로써 건강에 성큼 다가서는 것이죠. 한방 피부과 전문의 신상호 원장과 함께 피부 질환의 한방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아토피 피부염을 앓은 임보은 씨. 다행히 중고등학생이 된 후로는 증상이 많이 호전됐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전부터 문제가 생기고 말았는데요. 작년 9월에 갑자기 발등에 수포랑 포진이 올라와서 새벽에 잠도 깨고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병원에서 피부과 가서 약도 처방받고 연고도 바르고 한 달 동안 치료받았는데 전혀 차도가 없길래 한의원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손 발바닥과 손발 등, 다리 등에 심한 가려움증과 홍반, 진물, 가피 등이 나타났습니다. 걷기가 힘들고 보습제를 바르는 것도 쉽지 않았죠. 이제 수시로 간지럽다 보니 그 점이 제일 힘들고 이제 밖에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거나 이럴 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손을 보여야 되니까 그때 저는 되게 많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조금 민망한 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아토피 피부염은 나이가 들면서 호전되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그 후에도 얼굴을 비롯해 다양한 부위에서 가려움증과 건조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아토피 피부염으로 오셨는데 그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굉장히 다양한 곳에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손습진이 굉장히 심한 상태로 오셨고 이제 굉장히 가려우셔가지고 이제 많이 긁으셨겠죠. 상처가 많이 생기고 손 외에도 이제 우리 아토피 피부염이 흔히 생기는 이제 다리 뒤쪽이라든가 또 이제 뭐 발목 주변 아토피 피부염이 이제 심해진 상태로 한의원에 오셨습니다. 환자분들이 힘들 때도 많이 가려워요. 뭐 피곤하든가 이제 뭐 잠을 못 자거나 할 때도 그런데 체력적인 거나 이제 기운 나고 이런 거는 제가 보니까 치료하면서도 많이 좋아졌고 보은 씨도 신경을 잘 써주셔서 많이 좋아졌는데 조금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정신적으로도 견디고 몸도 견디는 게 좀 보일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진맥을 해본 결과 임보은 씨는 맥이 굉장히 약하고 기력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쉽게 피로를 느끼고 스트레스가 쌓여 증상을 악화하고 있었죠. 침과 약침 치료를 비롯해 한약을 복용하면서 기력을 회복시키고 피로감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사진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피부가 굉장히 빨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피부가 붉으면은 피부에 뭐 열기가 많다 혹은 뭐 열독이 많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붉기만 했지 사실 그 몸이 굉장히 추위도 많이 타시고 손발도 차시고 체력도 너무 약하시고 피곤해하시고 약간 허증이 좀 많으신 상태로 오셨거든요. 뭐 열기나 열독을 없애는 그런 치료보다는 좀 면역력을 높여주고 기혈순환을 촉진해주고 좀 보혈해주고 이렇게 좀 돕는 방향의 치료로 한약을 처방해드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말초 부위가 지금 많이 가렵다 보니까 한의원에 오셔서 이제 침도 맞으시고요. 말초 순환이 좀 잘 되게 하게끔 여러 가지 뭐 광선 치료, 뜸 치료 이런 것들을 함께 병행했습니다. 치료 3개월 차
뚜렷한 변화와 마주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한 달 이내에 치료가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가려움증이 점점 없어져서 생활하는데도 너무 편리하고 더 빨리 더 많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올 때마다 피부가 가라앉고 좋아지는 게 보이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오고 싶고 좀 기대가 돼요. 네, 가려움증 환자분들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피곤할 때 많이 가렵다, 혹은 이제 스트레스가 많을 때 가렵다거나 또 잘 못 주무시면 가렵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심신의 피로를 잡아주는 것이 이제 가려움 치료의 한 가지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너무 긁다 보니까 피부가 찢어지고 상처가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가려움 자체도 좋아져야 되지만 피부가 좀 빨리 아물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려면은 잘 드시기도 해야겠지만 기력이 부족하거나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 드려야 빨리 상처가 아물고 가려움증도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얼굴과 두피처럼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부위에는 만성 피부 질환이 생기기 쉽습니다. 김순선 씨는 지난 5월 1년 이상 이어진 지루성 피부염으로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2년 전에 입가에 뭐가 나가지고 피부과도 다니고 연고도 바르고 약도 먹고 많이 그래 했는데 계속 이제 연고를 바르다면 좀 줄어들었다가 안 바르면 또 올라오고 그래서 좀 많이 가려웠어요. 너무 심할 때 이때 제가 얼굴에 막 볼록볼록 올라오기도 하고 가려워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그랬죠. 얼굴 때문에 부담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마스크도 끼고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은 커버는 되지만 그래도 손님하고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내 자신감이 자꾸 줄어들죠. 군데군데 붉어진 얼굴로 일상생활을 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는 게 급선무였죠. 우리 환자분은 그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질환으로 오셨고요. 이 지루성 피부염이 보통 이제 피지가 많은 부위에 잘 생깁니다. 두피라든가 얼굴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위에 잘 생기는데 주로 이제 얼굴 쪽에 이제 가려움증이 있으시고 또 이제 얼굴이 붉으시고요. 또 각질도 좀 있으신 상태로 오셨는데 한 2년 정도 이제 앓으신 상태로 오셨고 지속적으로 이제 연고 같은 것들을 좀 바르시긴 하시는데 뭐 끊을 때마다 좀 증상이 더 재발되기도 하시고 또 바르고 있더라도 계속 얼굴이 많이 붉고 이제 그런 증상이 유지되시다 보니까 이제 한방 치료를 해보시려고 한의원에 오셨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과도한 피지, 박테리아와 효모균, 온도와 습도의 변화,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 등으로 인해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인이 다양한 만큼 몸 전반의 상태를 살펴봐야 더욱 효과적인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한방 치료 외에도 건조한 피부의 보습 관리에 신경을 쓰고 식이 조절도 했습니다. 네, 굉장히 활동적인 성격이시고 또 직장 생활 한 20년 정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 표현에 따르면은 거의 이제 진이 좀 빠진 정도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진맥을 해보니까 특히 이제 폐 쪽과 이제 신장 쪽에서 이제 음기가 좀 많이 허해지고 또 음기가 허해지다 보면은 이 허화라는 것들이 그 위쪽으로 많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화를 줄여주면서 폐와 신의 그 음기를 보충해주는 그런 한약들을 꾸준히 복용하시도록 하였고요. 한 3개월 정도 약을 계속 드시면서 침도 맞으시고 약침 치료도 병행했습니다. 치료는 4개월 전에 종료됐습니다. 오랫동안 힘들어했던 만큼 피부를 아끼는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깨끗한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붉은 기가 사라지고 나니 얼굴을 좀 더 가꾸고 싶어졌는데요. 오늘은 침으로 피부의 탄력을 회복하고 안색을 개선해보려 합니다. 가렵고 얼굴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시술을 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염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다양한 시술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정한침 시술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피부 탄력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되고 주름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안색도 개선시키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치료가 잘 돼서 이제 정한침 이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을 유발하는 여러 표정근이 있습니다.
침으로 이 표정근의 근막을 자극하면 진피층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활발하게 생성돼 피부 노화를 억제하고 탄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통 한 130개에서 150개 정도? 환자 얼굴 크기에 맞아 좀 다르기도 한데 저희 그 정도로 치수를 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피부 관리를 받는 김순선 씨. 앞으로도 꾸준한 관리로 맑은 피부와 건강한 웃음을 지켜나갈 겁니다. 네, 정안침은 얼굴 부위에 침을 놓아서 피부 탄력을 개선시키는 미용침의 일종입니다. 얼굴에 있는 혈자리와 수십 개의 근육에 침 자극을 하여가지고 과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피부 주름을 개선하고 안색을 환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회로 시술 받으셔도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고 또 지속적으로 정안침 치료를 받으시면서 내선 리프팅이나 재생 관리를 병행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더 이제 많이 활동하고 싶어요. 얼굴이 괜찮으니까. 예전에는 활동을 많이 못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더 많이 다니고 이제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모임 같은 것도 자신 있게 나갈 수가 있죠. 김승택 씨는 작년 가을 오랫동안 앓은 두피 지루성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 한의원을 방문했습니다. 피부과를 다니고 여러 종류의 샴푸를 써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피부 사실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니 같이 이제 어떤 데 수면도 부족할 때도 있고 술도 좀 먹고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 피부 상당히 좀 붉어지고 때로는 이제 피도 나고 상당히 좀 상태가 많이 좀 안 좋은 상태였지. 가르마 위주로 심한 염증성 병변과 출혈, 진물, 가피가 집중돼 있었습니다. 치료가 시급했죠. 이분 저 지루성 피부염으로 오셨고요. 이분 이제 두피 쪽으로 좀 심하신 상태로 오셨거든요. 한 1년 정도 이제 경과하셨는데 가려움증은 이제 두피 전반적으로 있으시고 붉게 튀어나오는 구진들도 있으시고 또 이제 그 구진들이 터지면서 이제 피가 나기도 하고 이제 진물이 나서 딱지가 좀 굉장히 많은 상태로 오셨습니다. 평소 신경 쓸 일이 많고 술자리가 잦다 보니 피로가 잘 풀리지 않고 면역력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소화도 잘 되지 않는 편이었는데요. 진맥을 해보자 습한 열기가 소화기 전반에 걸쳐 가득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하여 치료에 나섰죠. 네, 우리 환자분은 특히 이제 잠을 못 주무시거나 신경을 많이 쓰시거나 너무 피곤하실 때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심신이 피로할 때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먹는 것이 좀 조절이 안 되시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술을 좀 많이 드신다든가 소화가 좀 잘 안 되면서 이제 한의학적으로 비 위에 장 위에 이제 습열이 많이 생길 때 좀 심해지는 양상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비와 장 위에 몰리는 습열을 좀 제거할 수 있는 한약들하고 또 심신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한약들을 배합해서 처방해 드렸습니다. 치료의 한 방법으로 복용하게 되는 한약은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한약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적절한 배합으로 회복을 촉진하죠.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피부 질환들은 피부가 빨개지고 이제 붓고 이제 이런 증상들이 많이 생기죠. 한의학적으로 이제 열, 화가 많은 증상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청열을 하고 그다음에 사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생제왕이라든가 석고, 황련, 황백, 치자 이런 약재들을 좀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체력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또 약하다든가 건조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떤 허증이 인정되기 때문에 당귀, 작약 이런 약재들 또 혹은 인삼, 황기 이런 약재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 소위 화병이라는 표현까지 하시면서 이제 가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시오라든가 청피, 주겨 이런 약재들도 함께 처방하게 되면은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승택 씨의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문제는 음주입니다. 치료를 꾸준하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술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건 역시 잘 실천돼야 하죠. 지루성 피부염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제 위랑 장 쪽에 이제 습열이란 게 끼는 걸 되게 안 좋게 보거든요. 근데 습열이 많은 음식이 술하고 약간 기름진 거. 근데 보통 또 술이랑 어울리는 음식들이 좀 기름지고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일단 좀 더 많이 좋아지실 때까지는 최대한 줄여주시면은 좀 오래됐잖아요, 앓으신 지가. 좀 더 빨리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내원 초기에는 두피가 많이 손상돼 두피 스케일링 치료를 할 수 없었습니다.
치료 5주차부터 두피에 쌓인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하고 예민해진 두피를 진정시켜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치료를 병행했죠. 덕분에 상태가 눈에 띄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빨리 좋아졌으면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머리에 늘 조금 보이지 않게 아무래도 불편한 게 있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니까 깔끔하게 나아졌으면 좋은 게. 전체 인구의 15% 이상은 한 번쯤 겪는 것으로 알려진 두드러기는 음식에 의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류와 갑각류, 견과류 등 범위가 넓죠. 새우를 먹었었는데 그날따라 온몸이 막 간지럽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붓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4, 5년 전에 해를 먹고 이제 알러지가 생긴 거예요. 살로 진짜 도려내고 싶을 만큼 가려웠어요. 벌레에 물린 것처럼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팽진이 나타나는 게 특징적인데요. 극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치료함에 있어서 식단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사실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최우선적으로 환자분들이 느끼실 때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가려움증이 있다고 인정이 되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가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어떤 치료적인 관점에서도 이제 이러한 어떤 특정 알레르기 요소의 음식을 피하는 것을 회피요법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근아 씨는 2년 전 새우를 먹고 심한 두드러기와 호흡곤란이 발생해 응급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후로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만성 두드러기로 이어지고 말았죠. 피부과 치료도 1년 전에 중단했습니다. 딸이 먼저 아토피도 좀 심하고 두피에 이상이 좀 생겨서 피부과를 좀 많이 다녔었는데 이제 한 3달 정도 됐거든요. 이렇게 나아지는 거 보면서 이제 딸 보고 괜찮아지는 걸 보고 이제 저도 상담을 하다가 치료를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됐죠. 보통 새우를 먹었었는데 그날따라 이제 새우 머리를 이렇게 튀겨서 먹으면 맛있다고 그걸 먹었는데 얼굴이 퉁퉁 붓기 시작하고 이제 숨도 잘 안 쉬어지고 온 몸이 막 간지럽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붓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현재는 피부 묘기성 두드러기가 밤마다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긁지 않으면 참을 수 없을 정도죠. 그 뒤로부터 이제 밤마다 간지러워가지고 긁기 시작을 했죠. 저는 강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밤을 샐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계속 사실 긁으면서 작업을 하고 이제 잠들기 전에도 이제 계속 간지러우니까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서 이제 보습제 찾거나 알레르기 약 먹고 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잠도 조금 잘 못 잤죠. 엄마도 저녁마다 그냥 집에서 집안일 같은 거 하고 있을 때 얼굴에 울긋불긋 나니까 걱정이 됐어. 정근화 씨는 음식으로 인해 두드러기가 시작되고 가려움증을 악화하는 원인 역시 음식이기 때문에 소화기의 기능이 떨어지고 습기와 습독이 누적된 상태로 진단됐습니다. 특히 피로할 때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몸이 허해질 때 발생하는 열인 허열에 의한 것으로 허열도 함께 제거할 수 있도록 한약을 처방했습니다. 복용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증상이 많이 사라졌죠. 약침 치료와 침 치료를 병행해 피부에 몰린 열기를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수첩에 먹는 음식을 기록하는데요. 몸에 맞지 않은 음식과 괜찮은 음식을 구분해 증상 완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유는 별로 안 드신 것 같은데요. 그 요거트 드셨다는 얘기셨던가? 요거트. 아무튼 매운 건 항상 좀 주의하시고 일단 요거 체크해 놓은 거 한 번 더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 약 잘 챙겨 드시고 수첩을 작성해서 살펴보면은 몇 가지 이제 포인트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뭐 흔히 아시는 뭐 돼지고기라든가 갑각류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분도 있고 또 예기치 않게 뭐 유제품이라든가
어떤 뭐 계란 같은 것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가려움증이 잘 안 낫는 분도 계시거든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심지어 간식까지 모두 이제 적어 오시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가려움 치료 속도가 정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가면서 치료하시면은 좀 더 빠르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식단을 좀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힘든 부분들이 좀 많은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노력해서 몸이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신영 씨는 3년 전에 만성 두드러기와 햇빛 알레르기 치료를 종료했습니다. 한의원에 처음 찾을 때만 해도 극심한 가려움증에 시달리고 있었죠. 이제 애기 낳고 나서 몰수하고 있는 도중에 그때 갑자기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이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주기적으로 밤낮 상관없이 너무 가려운 거예요. 음식물에 의해서 밀가루나 패스트푸드, 회를 먹었더니 두드러기가 또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햇빛도 여름만 되면 너무 심해서 너무 가려우니까 외출하기가 되게 두려웠죠. 그리고 음식 먹기도 두렵고 겁이 나고. 평소에 그 알레르기가 원래부터 좀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 햇볕 알레르기가 있으셔서 이제 외출할 때마다 뭐 햇볕을 가린다든가 양산을 쓴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임신을 하신 지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되시는 시점부터 두드러기가 생기셨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증상들을 뭐 제대로 케어는 못 하시고 한 3년 정도 이제 두드러기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서 많이 가려우셨다고 합니다. 좀 약물 치료, 한약 치료 시작하시고 한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지나서부터 이제 가려움이 조금씩 줄으셨어요. 한 3, 4개월을 걸쳐서 이제 서서히 좋아지셨고요. 대체로 치료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2019년 한 1월 정도에 이분이 치료가 완전히 종료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햇볕 알레르기까지 다행히 사라지셔가지고 지금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완치 상태로 유지되시는 것 같습니다. 김신영 씨는 몸에 열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상열감을 자주 느끼고 더위를 많이 탈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기초 체력은 양호해 피부에 누적된 열독을 집중적으로 제거해주는 한약을 복용했습니다. 또한 침치료와 약침 치료를 받고 식이 조절까지 병행해 오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두드러기가 좋아졌다는 건 일단 몸에서 이제 좀 알레르기 체질이 개선됐던 거거든요. 아마 그러면서 이제 햇볕 알레르기도 좀 같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아마 뭐 나이도 젊으시고 기초 체력은 좋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잘 유지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는 그래도 이제 음식 같은 거 조금은 조심하시면 좋고 편하게 드시니까 다 좋겠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분 좋죠. 왜냐면 그 당시 때 너무 힘들고 살 도려내고 싶을 만큼 괴로웠거든요. 잠도 못 자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완치되고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유지가 잘 되고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죠. 몸에 쌓인 열독을 제거해준 덕분에 더위도 덜 타게 됐습니다. 적당히 덥고 추운 계절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예, 저희가 가려움증을 치료할 때 체질 개선에 포인트를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더위가 많이 타고 열이 많았던 분들이 이제 몸이 뜨겁지가 않고 여름에도 좀 편안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가려움증이 함께 좋아지는 경우도 계시고요. 또 몸이 많이 냉하고 또 약하신 분들은 몸이 좀 따뜻해지면서 또 체력도 보강되면서 좋아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 가려움증이 좋아지려면은 그 환자분들의 어떤 약한 부분들을 다 짚어줘야 됩니다. 뭐 폐기능이 약한 분들, 비위기능이 약한 분들, 또 간이나 이제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채워주면서 가려움증이 좋아지도록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려움증이 완화될 때 몸 컨디션이 함께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만성 두드러기가 사라진 후로 식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체질이 개선되면서 두드러기가 악화되는 경향이 있었던 음식들을 마음 편히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회 드시려고 하시나 봐요? 네, 원래 두드러기가 너무 심해서 못 먹고 있다가 이제 많이 거의 완치돼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회 한번 먹으려고 사왔어요.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고통에서 벗어난 후에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지금 너무 기분 좋고요.
진짜 생각도 상상도 못 해본 일이라서 너무 기뻐요. 이제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날에도 망설임 없이 외출할 수 있는데요. 남들처럼 평범해진 하루를 김신영 씨는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몇 군데만 조금 가렵다든가 뭐 피부가 좀 거칠해졌다 혹은 빨간 어떤 반점 같은 것이 조금 생겼다 이 정도에서 시작할 텐데 처음에는 보습 관리 잘 해주시고요. 잘 주무시고 좀 휴식 많이 해주시면은 저절로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지속되고 관리를 하는데도 점점 퍼지거나 하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도록 하시고요. 한방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려움증에서 그치지 않고 미소와 자신감마저 앗아가는 피부 질환. 사라지지 않는 고통에 낙담하기보다는 체질을 고려하는 한방 치료를 통해 당당하게 외출하는 그날을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